당신이 지금 스마트폰을 켜고 무심코 매수한 그 ETF가 10년 뒤 당신의 노후를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가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대한 착각입니다. 아니, 어쩌면 국가와 금융권이 굳이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늪일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20년 동안 성실하게 투자했습니다. 매달 아끼고 아껴서 S&P 500, 나스닥 100 ETF를 차곡차곡 모았죠. 드디어 은퇴의 날, 계좌에는 수억 원의 수익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신의 우편함에는 생각지도 못한 고지서들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뜯어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은퇴 후 소득이 없는데도 매달 수십만 원씩 청구되는 건강보험료 폭탄, 이것은 괴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서학개미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걸어 들어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는 것이 독이 되는지 그 잔혹한 수치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락장? 상장 폐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가 번 돈을 합법적으로 뺏어가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견딜만 하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이 수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른바 금융소득 종합과세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이 제도는 당신을 순식간에 고소득 자산가 프레임에 가둬버립니다.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9.5%라는 말도 안 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서 번 돈인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그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인일 때는 몰랐던 이 건보료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당신의 목을 조죄어옵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투자 수익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공들여 쌓은 탑이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대체 어디에 투자하라는 건가? 라고 말이죠. 다행히 탈출구는 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절세 대피소들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대피소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일반 계좌라는 뻥 뚫린 벌판에서 세금 소나기를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통장에 찍힐 숫자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생존 전략입니다. 왜 누군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자산을 불리고 왜 누군가는 수익이 날수록 가난해지는가? 그 잔인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 지금 바로 그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연금저축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 그 설계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60분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반 계좌라는 벌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고수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 그리고 국가가 대놓고 돈을 넣어두라고 권장하는 절세의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다는 말만 듣고 가입하는 건 하수입니다. 왜 이 계좌들이 노후 자금 운영의 무조건적인 정답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압도적인 수익률 방어의 비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를 이해하기 위해선 과세이연이라는 마법 같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의 계좌는 수익이 나면 그 즉시 슈돈 4%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이 계좌들은 다릅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당장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고스란히 재투자되어 복리의 마법을 부리게 놔둡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차이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연 10% 수익을 내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은 매년 세금을 떼이고 한 명은 세금을 뒤로 미룹니다. 30년 뒤 두 사람의 계좌 잔고는 단순히 세금만큼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수억 원의 격차로 벌어집니다. 굴러가는 눈덩이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세공제라는 즉각적인 보너스까지 주어집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13.2%에서 16.5%를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넣자마자 16.5%의 확정 수익을 먹고 들어가는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당신은 이미 16% 이상을 벌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돌려받은 환급금을 다시 재투자한다면 그 수익률은 일반 투자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치트키 수준으로 진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내야 하잖아요. 그때 많이 떼어가면 어떡하죠?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낼 세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단 3.3%에서 5.5%의 저율 과세로 끝냅니다. 정부가 당신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니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한 이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낮은 세율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건보료 폭탄에서도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비상구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연금저축과 IRP에도 치명적인 디어치 숨어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나 금융 전문가들이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죠. 바로 중도 해지의 공포입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해 이 계좌를 깨는 순간 그동안 받았던 혜택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건 내가 받은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도에 포기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전략을 짭니다. 연금저축에는 공격적인 나스닥 100이나 S&P 500의 ETF를 담아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IRP 안전자산 30% 의무 보유 규정은 예금이나 채권형 ETF로 채워 방어력을 높입니다. 이 두 계좌의 조합만으로도 당신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절세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투자금이 연 900만 원을 넘어서거나 5년 혹은 10년 뒤에 써야 할 중기 자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 저축에 묶어두기엔 시간이 너무 길고 일반 계좌에 두기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테크의 꽃이라 불리는 ISA 계좌입니다. 왜 부자들이 ISA를 만능 통장이라고 부르며 찬양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주거래 은행 직원이 이 계좌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ISA를 모르고 투자하는 건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노후를 위한 철옹성인 연금저축과 IRP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만 흘러가던가요? 5년 뒤에 집을 넓혀가야 할 수도 있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5세까지 돈을 묶어두기엔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죠. 바로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선사한 가장 강력한 무기 ISA 개인 종합 관리 계좌가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세금 전쟁터에서 당신을 지켜줄 최첨단 방탄조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 ISA가 치트키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손익통산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기능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A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고 B 종목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 하면 여러분은 얼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억울하게도 국가는 당신이 번 전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어갑니다. 잃은 돈 500만 원은 당신의 사정일 뿐이죠. 하지만 ISA는 다릅니다. 이 계좌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1,000만 원 수익에서 500만 원 손실을 뺀 순수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세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마법. 이게 바로 ISA의 첫 번째 위력입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콤보 공격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최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겨우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단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기억하시나요?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공포 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수익이 커지면 건보료가 오르고 세금 폭탄을 맞지만 ISA에서 번 돈은 아무리 많아도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9.9%만 딱 내면 국세청은 더 이상 당신의 수익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자산가들이 왜 일반 계좌를 두고 굳이 ISA 한도를 꽉꽉 채우는지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ISA는 3년을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점이 아니라 엄청난 장점입니다. 3년만 지나면 언제든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다 챙기고 그 목돈을 아까 배운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고수들만 아는 복사 버그 급기술 들어갑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원래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었죠? ISA를 거치면 그 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돌려받고 그 돈으로 또 투자하고 그 수익은 또 비과세되는 이 환상적인 순환 구조.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부를 복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IC도 맞는 건 아닙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바로 납입 한도입니다. 1년에 2천만 원,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자산이 너무 많아서 1년에 수억 원씩 굴리는 큰손이라면 ISA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혹은 달러 가치 상승에 베팅하고 싶어서 꼭 미국 주식을 직접 사야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선택지에 도달했습니다. 국내 상장 ETF냐 아니면 아예 미국 시장에서 직접 사는 해외 직구냐. 많은 투자자가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는 이 난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금액이 넘어가면 오히려 해외 직구가 유리해지는 임계점이 존재하거든요. 그 수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당신의 상황에선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연금도 좋고 아이사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남자는 직진이지. 나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을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직접 사고 싶단 말이야 라고 외치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테니까요. 맞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영원한 난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냐 아니면 국내 상장 해외 ETF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지루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의 영역이거든요. 먼저 해외 직접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이자 매력은 바로 22%의 양도소득세입니다. 뭐라고? 15.4%도 아까운데 22%가 매력이라고? 네, 맞습니다. 해외 직구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딱 22%만 내면 국세청과의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되죠. 게다가 1인당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자,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자 수익이 매년 250만 원 근처라면 당연히 해외 직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커져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굴리다가 수익이 2천만 원을 넘겨 종합과세 40%대를 얻맞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22%만 내는 해외 직구가 훨씬 이득인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과 운용 보수입니다. 미국 본토의 ETF, 예를 들어 QQQ나 VOO 같은 종목들은 운용 보수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경권전 3%,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반면 국내 상장 ETF들은 겉으로는 싸 보이지만 숨겨진 비용들이 꽤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미세한 보수 차이가 수천만 원의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결론은 해외 직구냐고요? 아니요.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이릅니다. 해외 직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바로 건보료입니다. 현재 규정상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제도적 빈틈입니다. 무엇보다 달러로 직접 투자한다는 건 환율 변동이라는 양날의 검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환차익이 나면 세금이 없어서 좋지만 환차손이 나면 수익률이 처참하게 깎여나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이 연간 2천만 원 미만이고 3년에서 5년 내에 써야 할 돈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ISA로 가세요.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을 굴리면서 나는 세금이고 뭐고 귀찮고 그냥 달러 자산 그 자체를 보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해외 직구로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잊고 있는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해외 주식은 상속세 계산 시 시가로 그대로 잡히지만 국내 상장 ETF를 절세 계좌에서 굴렸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의 1, 2% 수익률에 목맬 때 진짜 부자들은 자녀에게 이 자산을 어떻게 세금 없이 물려줄지까지 계산해서 계좌를 쪼갭니다. 자, 이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일반 계좌, 연금저축, IRP, ISA, 그리고 해외 직구까지. 이제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무적의 포트폴리오 배치 순서를 짜야 할 시간입니다. 1억을 가졌든 1,000만 원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당신은 최소한 세금 때문에 가난해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0.1%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돈의 지도 마지막 장에서 완전히 펼쳐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약탈자가 어떻게 우리 계좌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패들이 무엇인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패가 많아도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방어력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부터 100억 자산가들이 실제로 자금을 굴리는 무적의 계좌 운용 순서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1대1로 전수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절대 원칙,
이른바 돈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여유 자금이 100만 원 생겼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은 1순위 연금저축펀드와 IRP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곳을 채워야 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국가가 주는 확정 수익을 챙기는 행위니까요. 내 돈을 넣자마자 16.5%의 수익을 확정 짓고 시작하는 기회를 버리는 건 길바닥에 떨어진 돈 150만 원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2순위는 ISA 계좌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인 2천만 원까지는 이곳에서 승부를 보세요.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할 계획이라면 일반 계좌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ES 안에서 나스닥 100, S&P 500을 모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3년 뒤 만기가 되면 그 돈을 다시 연금 계좌로 토스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수익률 복사 버그를 반드시 활용하시고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한도를 다 채웠는데도 돈이 남는다면 그때가 바로 3순위 해외 직접 투자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혜택을 챙기면서 달러라는 안전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전략이죠. 이 단계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자산가의 반열에 들어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해외 주식 수익이 커질수록 국세청의 눈길은 매서워집니다. 수익이 연간 수천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에는 반드시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높이기 같은 고난도 절세 테크닉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선택,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은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무작정 모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편해 보일지 몰라도 훗날 당신이 가장 돈이 필요할 은퇴 시기에 국가가 그 수익의 절반을 세금과 건보료라는 이름으로 가져가 버릴 테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연금저축과 IRP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900만 원은 무조건 채워라. 둘째, 중기 목돈 마련은 ISA가 진리다. 비과세와 손익통산을 10분 활용해라. 셋째, 일반 계좌에서의 해외 ETF 투자는 독이다. 당장 절세 계좌로 이사해라.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엔 세금 이야기라 딱딱하게 느껴졌겠지만 결국 이 숫자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가 안락할지 아니면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훅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10년 뒤 당신의 계좌를 파괴하는 건 하락장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MTS를 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일반 계좌에서 방치하고 있는 해외 ETF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20년 뒤 여러분에게 수억 원의 자산 차이를 선물할 겁니다.